뉴스데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예산 전쟁과 함께 12월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삭감 예산안에 여야 정치권이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예산 행패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대로면 민주당만 빼고 전 국민이 모두 불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퇴장하겠습니다. 단독 의결하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오늘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가 불행해졌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민생 예산으로 합의한 호남 고속철도 건설 예산을 특히 거론하면서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4조 원 정도가 삭감된 안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감액한 예산 중 특히 민생과 직결된 부분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재난재해 대비용인 정부 예비비가 1조 원가량 삭감됐거나 정부 역점 사업인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예산 등이 감액된 게 대표적입니다.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하여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께서 바로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주말에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의 다수 횡포에 결국 그 피해만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이 삭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부터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나 지역구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만큼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우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이 우리의 증액 요구안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단독 삭감을 처리하겠다라고 수시로 공언해 왔습니다. 어제 이 발언 이후 민주당에서는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공식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예산 국면에서 일단 정부를 압박할 주도권이 확보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현재 민주당의 삭감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수의 지역구 의원을 둔 민주당도 지역 예산 증액을 포기해야 합니다. 감액한 예산안을 발판으로 정부와의 추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거란 전망이 당내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려는 전략이지 이게 최종안은 아닐 것이라며 정부가 타협 명분을 먼저 가져올 때까지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안 되더라도 지역 예산 챙길 방법은 또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정부가 내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테니 이때 지역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우 의장 측은 예산안 기한 내 처리도 여야 합의도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야가 대치 중인 또 하나의 전선은 바로 탄핵입니다. 검사 추가 탄핵에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에선 왕조 시절 역적질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검사 탄핵에 반발한 검찰들의 집단 움직임을 역적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조 시절 때면 역적질이라면서 구족을 담보 잡아 역적질을 했으면 각오쯤은 해야 한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을 거론하며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집단 행동을 한 검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수사하고 골라잡아 기소하고 권력에 익히고 국회에 대든다. 이게 감사합니까? 주포이지.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간부회의를 소집한 감사원도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다며 감사원에 대해서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법 위반이 명확하다며 법률 검토 후 가능한 방법을 전부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당하자 반박은 못하면서 겁박만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당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명분도 없는 탄핵을 당장 철회하고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으라는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탄핵부터 예산까지 민주당이 숨 쉴 틈 없이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면에서 국민의힘은 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속수무책입니다. 탄핵이든 예산이든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그냥 밀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는 의석수 차이 때문입니다. 강력한 야당의 공격이 재개되자 연일 당원 게시판으로 시끄러웠던 여당 내 친윤 친한 갈등도 좀 수위 조절하는 모습 같습니다. 수위 조절이라니 어떤 겁니까? 일정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또 감사원장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됩니다. 이틀 뒤에 이 탄핵안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의 강공이 줄줄이 예고된 이 상황에 당원 게시판 같은 친윤 친한 갈등은 잠시 접고 자제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바깥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서로 좀 자제를 하자 이런 것 같은데 이 속내도 좀 들어봤습니까? 네, 친윤 친한 양쪽의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진 것이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친윤과 친한 모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당원 게시판 문제로 서로의 가족까지 거론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가면 정말 끝인 일종의 레드라인 앞까지 온 겁니다.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냉각기를 갖자, 이렇게 말한 걸로 취재되고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한 대표 측도 거절할 제안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뭔가 해결이나 봉합 이런 게 아니라 냉각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봉합은 지속적이지만 냉각은 일시적일 수 있죠. 친윤계의 한 의원, 이달 28일 특검법 재표결을 해결했으면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해명했어야 하는 건데 미뤄지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면이라며 말 그대로 냉각기지 논란이 정리된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검법 재표결만 정리되면 굳이 충돌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중인 겁니다. 한동훈 대표 쪽은 어떻습니까? 친윤이 이렇다면 한 대표 쪽 이 분위기도 얼추 알 것도 같습니다. 네, 앵커 말씀처럼 친한계 역시 당하고만은 안 있는다는 분위기죠. 일단 특검법 관련해선 언급을 자제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자는 기조입니다. 한 대표, 기자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고만 하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해석을 낳으려고 말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 대표가 설마 특검법을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든 거라는 거죠. 내부 분위기는 사실 격앙돼 있습니다. 격앙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친윤계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신나게 공격하다가 특검법 재표결만 단일 대우를 강요하는 상황이 언짢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특검법을 대하는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특검법은 안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계속 협조만 해야 하나, 이제 정면 승부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일단 특검법 재표결까지는 이 분위기가 유지될 것 같은데 변수랄 게 있습니까? 네, 검찰 수사 상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조계 일정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3일에 김영선 전 의원, 5일에는 명태균 씨 구속기한 만료입니다.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 공소 내용이 알려질 겁니다. 여론의 파장을 일으킬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결과에 영향을 크게 받을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될 겁니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거든요.
특검법 재표결까지 일단은 여당 내 갈등 자제지만 재표결 시점보다 앞서서 한 대표가 결단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극진한 환대를 베풀었는데 이 영토 완정이라는 낯선 표현으로 러시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마중 나와 악수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회담장으로 향했고 김 위원장은 만족스러운 듯 큰 웃음까지 지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토 완정이란 모든 영토를 완전히 정리하여 다스린다는 의미로 중국과 북한에서 주로 쓰이는 이념적 용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4일 최선희 외무상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깜짝 만남을 공개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번 만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양국의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만남엔 지난 7월 김 위원장을 단독으로 만난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국방부 차관도 배석했는데 러시아군의 물류와 무기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북한산 포탄과 미사일 지원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도발 세력들이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하여 내려올 것이 없다는 것을 명백한 행동 신호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러시아는 내년 5월로 예정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파견도 요청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러시아 대표단을 위해 환영 만찬과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 행보를 과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우리 돈 1,400억 원 정도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이 차관을 집행한 날은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에 도착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우크라이나에 1,4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첫 재정 지원입니다. 앞서 데니스 슈미엘 우크라이나 총리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준 한국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차관 조건은 20년 만기에 유예기간 5년으로 이자율은 연 1%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관 집행이 지난 27일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에 도착한 날입니다. 이번 차관 지원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무너진 주요 인프라에 대한 재건 사업 등 사회복지 부문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Місяць 321 об'єкт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наших портів був пошкоджений ударами російських ракет та іранських дронів.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정부 예산 중 약 60%를 해외 차관과 무상 원조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향후 5년간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목적으로 최대 21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9,3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기습 한파와 함께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스키장이 속속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개장 첫 주말인 오늘부터 북적였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설원 위에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칼바람을 가르며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짜릿함에 추위는 금세 있습니다. 딱 타기 좋은 것 같아요. 시작하기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속도감도 있고 스릴도 있고 또 어려운 기술 해냈을 때 또 성취감도 있고. 그동안 갈고 닦은 수준급 묘기를 뽐내는 사람도 이제 막 걸음마를 떼듯 조심조심 내려오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넘어져도 마냥 즐겁습니다. 막상 와가지고 타보니까 그렇게 춥지도 않고 넘어져서 배우는 거 뭐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니까 창피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을 맞아 강원 지역 스키장 2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지난주 개장할 계획으로 이달 초부터 인공눈을 뿌리며 운영 채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장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장이 미뤄져서 걱정은 됐는데 뭐 어쩔 수 있나요? 기다려야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와서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좋네요. 며칠 사이 눈이 30cm 넘게 내리고 이어 추위까지 찾아오면서 스키어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평창의 스키장 2곳을 시작으로 나머지 강원 지역 스키장 7곳도 다음 달 초까지 모두 문을 엽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렇게 쏟아진 역대급 폭설, 그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붕에 쌓여있던 눈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데 눈이 무거워 받자지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영상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건물 왼편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 위로 눈더미가 쏟아집니다. 충격 여파로 차체가 흔들립니다. 다음 날 오후 안전을 위해 차단선을 쳐놓은 같은 장소에 또 눈덩이가 떨어집니다. 옆을 지나가던 여성은 놀란 듯 종종 걸음으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습설에 한파까지 더해지면서 눈이 바위처럼 딱딱하게 얼었습니다. 이렇게 한 얼음이 경사진 지붕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겁니다. 이 건물 반대편 식당 위로도 눈덩이가 떨어져 차양막에 냉장고까지 파손됐습니다. 눈이 폭탄처럼 계속 옆으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또 그걸 맞았으면은 크게 피해를 봤을 거라.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에선 한 연구원 건물 출입구 차양막이 쌓인 눈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내부 천장도 주저앉았습니다. 출입구가 막힌 겁니다. 거대한 눈덩이를 삽으로 퍼내보지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은 방범창을 뜯어 내부에 고립됐던 직원 7명을 구조했습니다. 지금 지붕에서만 쏟아진 양이 1m 정도가 쏟아졌어요.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자재들이 덮치는 바람에 나오지를 못하고. 경기도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눈의 무게에 눌렸던 신호등이 아래로 향해 신호가 보이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17년 만에 11월 눈폭탄은 수도권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꽁꽁 언 눈은 여전히 겨울철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도로 위에선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는 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중 추돌 사고에 이어서 우유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얼어붙은 고가도로 위로 차량 여러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앞부분이 반파된 차량도 보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 시흥시 둔대 고가차도에서 차량 10대가 추돌했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1톤 화물차가 도로 위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졌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달아 충돌한 겁니다. 사고가 난 고가차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아직 다 녹지 않은 눈을 치우기 위한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가차도는 지열이 잘 전달되지 않고 다리 아래로 바람이 통해 블랙아이스에 더욱 취약합니다. 눈을 치운 뒤에도 도로 위 얼음막이 형성될 수 있어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눈이 녹았던 볼이 얼어가지고 달리다 보면은 차 바퀴가 이렇게 헛돌는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다리 위나 고가나 이런 데는 얼어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죠. 충북 음성에서도 오늘 오전 7.5톤 우유 탱크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교량을 지나던 차량이 블랙아이스로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이 고급 수입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차 위에 물 한 잔 붓더니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사이 좁은 공간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한 대에 불꽃과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차량 보닛 안쪽으로 호스를 넣고 진화에 나섭니다. 불은 지난 27일 오후 4시 반쯤 차량 엔진룸에서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는 운전자가 차량에 화재 조짐이 보이자 물을 한 잔 붓는 것 외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전합니다. 본넷을 여신 다음에 안에 물을 부으신 건지 아니면 위에다 물을 부으신 건지 그 후에 여기서 연기가 조금 올라왔는데 그 상태로 본넷을 닫으시고 어디 전화를 하신 다음에 택시 타고 어디 가셨어요. 운전자는 나흘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불에 탄 차량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여기 앞유리까지는 전체 다 불이 덮였었고요. 근데 여기가 막 부풀어 올라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 불로 주변에 그을음과 연기가 번지면서 인근 카페는 이틀간 손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물 지하 작업실에도 진화 과정에서 물이 흘러들어가 피해를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에서야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차주는 차량을 폐차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손해배상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헬스장에 위험한 주사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약하는 건데 오남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건 현장 360 최재원 기자입니다. 건강관리 위해 헬스장 찾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에 있는 헬스장 수만 15,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디빌더 등이 이 근육을 키우려고 은밀하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투약 실태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헬스장 근황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 화장실 안에 수십 개의 주사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헬스장 건물 주차장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사진도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직접 대형 헬스장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에는 주사기를 사용하면 환불 조치하겠다는 경고, 변기에는 버리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피부 좋기로 유명한 센터들 그런 데 가면 좀 잦은 걸로는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갑자기 피해를 주는 거는 사실 좋지가 않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근육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들입니다. 보디빌더처럼 몸을 만들고 싶은 일반 헬스장 이용객들이 약물을 찾는 겁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스테로이드를 판매한다는 홍보글이 넘쳐납니다. 스테로이드를 구입 문의하는 것처럼 연락했더니 약품 단가를 설명하고 초보자에게 맞는 약품을 추천합니다. 어떤 스테로이드가 초보자들에게 맞는지 자세히 적어놓은 설명글도 돌아다닙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의사 처방 없이 스테로이드를 구매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원한테 권유하는 트레이너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회원의 몸이 좋아지면 이게 내 커리어가 또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성기능장애나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맞으며 겪는 신체 변화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일반인 30대 남성 A씨는 예쁜 시체가 되어간다는 표현으로 부작용을 설명합니다. 축소되거나 성욕이 감퇴되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그냥 예쁜 시체를 만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스테로이드를 투약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몸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도 위험한 유혹에 점점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최재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머스크 사랑이 정말 각별한가 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만찬 행사에서 부인 멜라니아 대신 머스크를 바로 옆에 앉혔습니다. 현지에서도 양아들로 삼은 것 아니냐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조아라 뉴욕 특파원이 전합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추수감사절 만찬장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곧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SNS 플랫폼 X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에 검은 자켓 차림을 하고 등장합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는 머스크를 뒤따라 들어갑니다. 만찬장에서도 머스크는 트럼프의 옆자리를 꿰찼습니다. 아들 베런 옆자리에 앉은 멜라니아 여사보다도 트럼프와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며 실세 측근의 위세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 때마다 틀었던 YMCA 송이
만찬장에 흘러나오자 트럼프가 머스크의 등을 툭툭 쳤고 머스크는 화답하듯 두 팔을 위로 치켜들며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머스크의 반응에 트럼프는 호탕한 웃음을 짓습니다. 만찬 참석자들은 트럼프 재집권의 1등 공신인 머스크에게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가족과 대등한 수준으로 입지를 굳히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까지 맡은 머스크. 트럼프와의 밀월 관계가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usk sees an opportunity to further his own interests, and that's the bottom line. 현지 시각 어제 월가에서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향후 1, 2년 내 1조 달러 더 커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4%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테슬라 주가는 약 37%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물이 돌아왔습니다. 5년 전 화마에 쓰러졌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드디어 복원됐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노트르담 성당 앞에 복원에 참여한 작업자들이 일제히 모여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달 7일 재개관을 앞두고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찾은 겁니다. C'est pour nous tous, je crois pouvoir le dire, une immense émotion d'être et de le faire à l'endroit même où il y a 5 ans, la nef abritait un véritable champ de ruines. 불에 타 형체가 사라졌던 지붕은 고딕 양식의 정수인 아치형을 살려 복원됐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있는 참나무 2,000그루가 동원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쌓인 먼지 등을 제거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 창도 더욱 선명해지고 전체적으로 기존보다 밝고 깔끔해진 모습입니다. Comme elle a été vraiment restaurée, nettoyée, avec beaucoup de précautions, ça a vraiment un rendu extraordinaire. 전소됐던 첨탑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첨탑이 새 수탉 풍향계는 녹슬어 초록빛이었던 기존 모습에서 황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난 2019년 보수공사 중 큰 불이 나 성당 대부분이 소실됐지만 5년이 넘는 복원 작업 끝에 프랑스 역사의 심장으로서 그 모습을 되찾게 된 겁니다. 우리 돈 1조 원과 인력 2,000명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달 7일 재개관 기념식을 연 뒤 다음 날 일반 신도가 참석하는 첫 공개 미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폴란드에서 대형 트럭이 이 건널목을 지나던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트럭이 차단봉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폴란드의 한 기차 건널목. 하얀색 덤프트럭 차량이 길을 건너려 할 때 차단봉이 내려옵니다. 건널목 위에 갇혀버린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당황한 듯 문을 열고 빠져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우왕좌왕하던 운전기사. 기차가 오는 걸 보고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멈춰보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기차는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고 지나갑니다. 당황한 운전기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집니다. 기차는 차량과 충돌한 뒤에도 13초나 더 달리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6일 오후 12시 반쯤 폴란드 중부 노바수차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몸을 피했지만 이 사고로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또 다른 열차 운행이 지연되며 수백 명의 승객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한 철도시설과 열차 손실 금액이 1,200만 주어티, 우리 돈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손해배상과 함께 승객 구조에 투입된 비용 등도 운전기사에게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북한과 불과 1.4km 떨어진 접경지역 전망대에 커피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북한 땅이 보이는 북한 뷰 카페다 보니까 이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태현 기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카페이지만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을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
대형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망원경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곳 카페에서 북한과의 거리는 불과 1.4km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육안으로도 북한의 마을이 훤히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걸어가는 북한 주민의 모습까지 포착됩니다. To me, it's more special than Starbucks. The surrounding area, you can see North and South Korea, and it's beautiful, and the steps and the bridges is so beautiful. 아이한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북한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왔어요. 이 전망대와 카페는 민간인 통제 출입구역이어서 군사 검문소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 생태공원이 나오는데 길이 112m의 흔들다리를 건너면 카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북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이색 카페에 외신들도 주목했습니다. CNN은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카페가 입점했다는 것에 주목했고, 로이터는 직접 시민을 인터뷰해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 맛있는 커피를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한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맛을 또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애기봉은 6.25 전쟁 당시 남한과 북한군이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로 김포시는 이곳을 세계적인 안보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네, 열왕야랑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배우 정우성의 얼굴이 보이는데 뭐에 불이 붙었습니까? 네, 비혼 출산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 시끌시끌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이 논란을 계기로 결혼 없는 출산을 보호하자는 입법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없이 아이를 낳을 경우에 그 아이도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겁니까? 네, 바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인데요. 복잡한 결혼을 안 해도 동거신고만으로 가족임을 인정해주는 프랑스식의 등록 동거혼을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결혼한 부부처럼 복지 혜택도 똑같이 제공되고요. 나의원한테 이게 무슨 제도인지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헤어지게 되면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혼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혼인을 조금 쉽게 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자는 건데 등록 동거혼이란 새로운 혼인 제도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나경원 의원 말고도 더 나오고 있습니까? 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요.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비혼 출산 아이를 키울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며 힘을 보탰는데요. 정부에도 등록 동거혼 필요성을 제안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요. 아이를 위해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편견일 수 있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프랑스처럼 동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정치권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브루노 병도의 약속. 브루노 병도가 누굽니까? 네, 선글라스 낀 이 남성, 바로 삼성 중진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입니다. 옆에 노란색 단발 가발을 쓴 사람은요, 초선의 정을호 의원이고요. 브루노 병도, 로제 을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떤 건지 상상이 가실까요? 브루노, 로제,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끈 노래 이 아파트가 떠오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건데 나흘 전 올린 영상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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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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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해낼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 해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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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해낼게 지역사랑 상품 아동수당 확대 우리 아이 자립 펀드 해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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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증액할 민주당의 약속을 담으면서 이 인기곡을 패러디한 겁니까? 네, 6대 증액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지역상품권 예산, 고교 무상교육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의 약속이 담긴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죠. 사실상 패러디 영상에 담긴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요, 증액 예산안은 영건인데 삭감안만 처리한 민주당 모습이 위선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의 주인공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협상을 다시 하게 된다면 6대 예산안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정우로 의원은 증액 권한이 없어 삭감밖에 못해 아쉽지만 추경도 활용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이겠죠. 다만 이 부분은 곱씹어보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뮤직비디오까지 패러디하며 증액 홍보한 건 민주당이었고요. 삭감안만 반영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민주당의 결정이었단 거죠. 혼자 약속했다가 혼자 깨는 격이니 가만히 있던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에 겨울철새 흑두루미가 찾아왔습니다.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떼를 지어 날아오르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드넓은 순천만 들녘. 철새떼들이 먹이를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얼마 안 돼 인기척에 놀란 듯 하늘을 훌쩍 날아갑니다.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멸종위기종으로 꼽히는 흑두루미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올해도 시베리아에서 날아왔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관측 이후 지금은 8,00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개체 수가 16,000여 마리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절반이 모여 있는 겁니다. 흑두루미가 날아가는 광경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웅장해졌어요. 저희 순천만이 되게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 있어서 흑두루미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 흑두루미의 90% 이상이 일본에 서식했지만 차츰 순천만으로 서식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를 가꾸는 등 생태지 조성에 적극 나선 게 이유로 꼽힙니다. 개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순천시는 이 일대 전봇대를 제거해 서식지를 늘릴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잠자리와 그리고 건강한 먹이터입니다. 농경지 전봇대 282개를 제거하면서 주민들이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사람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순천만은 겨울철새들의 안전한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2번째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우승 축하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35년 만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한가운데로 노란색 2층 버스가 등장합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양쪽 거리를 가득 채운 시민들의 함성이 쏟아집니다. 공개형 버스에 오른 기아 선수단과 감독도 환한 표정으로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번 시즌 프로야구 통합우승팀 기아의 우승 카퍼레이드 현장입니다. 기아의 전신 해태의 1989년 우승 이후 35년 만입니다. 현장에 있다는 게 참 영광스럽고요. 35년 만이라 그러는데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을 이렇게 11살짜리 아들한테 같이 볼 수 있는 게 참으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박찬호 화이팅! 할아버지부터 손자들까지 온 가족에게 축제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응원 계속했고요. 마지막 장식 하는데 또 행사가 있어서 또 시간 내서 우리 손자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선수단이 버스에 내리자 꽃가루가 뿌려집니다.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 쓸고 우승으로 보답드리고 내년엔 더 큰 규모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 캠프 중이던 기아 선수단은 최근 폭설로 항공편이 결항돼 아찔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발빠르게 이범호 감독과 재계약을 마무리한 기아는 다음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잠잠해진 바람에 추위가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밤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월요일까지는 추위 걱정 잠시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5일 만에 영상권이 되겠고요. 한낮에는 10도로 크게 오릅니다.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구름이 많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 지납니다.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강풍이 불고 물결이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에 안개가 짙겠고 기온은 대전과 대구 3도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강릉과 여수 14도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이후 기온이 다시 떨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방국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폭탄 선언이 나오자 트루도 총리가 플로리다로 날아갔습니다. 관세 철회 설득을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 사저로 찾아간 겁니다. 국익 앞엔 형식이나 체면이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깜짝 방문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총성 울린 생존 경쟁.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